정숙이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다가온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너랑 이혼하고 그 사람과 재혼할 거야.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이야. 정숙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지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른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5천만 원이 우리 결혼의 값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니까 내가 나가도록 해. 김정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맞는 아침이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부엌벽을 어슴푸레하게 비춥니다. 정숙은 잠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남편 윤병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일어납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죠. 된장찌개용 멸치 육수를 우리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접시에 담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엄마, 나 늦었어요. 막내딸 은지가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옵니다. 대학교 3학년인 은지는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쁩니다. 아침 안 먹고 가려고? 정숙이 묻자 은지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시간 없어요. 토스트 하나만 싸주세요. 정숙은 마른 명태를 구워서 토스트에 끼워줍니다. 딸이 좋아하는 방식이죠. 점심은 꼭 먹어야 해. 요즘 너무 말랐어. 알았어요, 엄마. 그럼 갈게요. 은지가 현관문을 나서며 인사를 합니다. 다시 조용해진 집에서 정숙은 혼자 상을 차립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차렸어요. 정숙이 침실로 가서 남편을 깨웁니다. 병호는 투덜거리며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습니다. 정수가 된장찌개는 내가 하면 맛이 달라. 병호가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먹으며 말합니다. 정숙은 웃으며 응답합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정숙은 문득 남편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칭찬인 것 같지만 어딘가 무심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정숙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괜한 생각이야. 남편이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병호는 퇴직 후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오늘도 일찍 나가야겠어. 출근 시간대에 손님이 많거든. 병호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심해서 안전 운전하세요. 남편이 나간 후 정숙은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혼자 아침을 먹겠지. 정숙은 그런 생각을 하며 밥을 마저 먹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정숙의 하루 일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큰아들 승우는 결혼 후 분가했고 막내딸 은지는 학교와 도서관을 오가며 바쁩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으로 밤늦게 들어옵니다. 정숙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오후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마트 사장님이 인사를 건넵니다. 사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저녁 준비하려고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장님은 정숙을 오래 봐온 사이라서 말을 건네지만 정숙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가족 얘기를 물어보면 간단히 답하고 넘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문득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가족만 보고 사는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갔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온종일 육아와 살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 여유가 생길 법도 했지만 어느새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버립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죠. 정숙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하며 말입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은지가 먼저 들어오고 병호는 밤늦게 들어옵니다. 정숙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지만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정숙은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병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하지만 병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얼굴이었죠. 정수가 잠깐 얘기 좀 하자. 병호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말을 꺼낸 적이 언제였나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병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재혼할 사람 있어.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호는 태연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만난 사람이야. 우리보다 나이가 좀 어리지만 좋은 사람이야. 정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농담이죠? 이런 농담은 너무 심해요. 하지만 병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우리 인생도 얼마 안 남았잖아. 나도 내 행복 좀 찾아보려고. 행복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행했다는 뜻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호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 의무적으로 말이야. 이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럼 저는 뭐예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아이들 낳아 키우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저는 뭐란 말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호는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계속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너한테 줄 돈은 5천만 원이야. 이 집은 내 명의니까 내가 나가야 해.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게 우리 40년 결혼 생활의 값이라는 거예요? 5천이면 충분하잖아. 요즘 전셋집도 3천이면 구할 수 있고 나머지 돈으로 당분간 생활할 수 있어. 병호는 마치 계산기를 두들기듯 말했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년부터 만났어.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알게 됐지. 혼자 사는 사람이야. 병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숙은 작년부터였다는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넘게 바람을 피우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집에서 생활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은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아직 대학생인데. 정숙이 딸 걱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이제 어른이잖아. 알아서 할 거야. 너랑 같이 살든지 아니면 독립하든지. 병호는 딸에 대해서도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호 씨, 지금 정신이 있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을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병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지.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은지는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병호는 딸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과 살기로 했어. 너는 엄마와 함께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은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딸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지야, 방에 올라가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은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다른 여자랑 살려고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병호는 약간 당황했지만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따로 사는 거야. 가끔 만날 수도 있고.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위해 살았는데요? 정숙은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아빠가 너무해요. 우리를 배신한 거라고요. 병호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조금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지야, 나도 힘든 결정이야.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정숙은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요? 당신 혼자만을 위한 길이잖아요. 그 순간 정숙은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을 희생했던 날들, 가족만 보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말이죠. 그 모든 게 5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택시 운전을 나가고 밤에 돌아와서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나갈 거예요? 은지가 엄마 방에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빠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고. 은지는 엄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너무 억울해요. 왜 엄마가 나가야 해요? 정숙도 억울했습니다. 이 집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정성스럽게 가꿔온 곳인데 하루아침에 떠나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집이 남편 명의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물려준 집이었거든요. 은지야, 엄마가 나가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이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살겠다는데 엄마 혼자 두고 갈 순 더더욱 없어요. 은지의 말에 정숙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딸까지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해서 말이죠. 병호가 가져온 통장을 보니 정말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금 형태로 묶여 있어서
매달 조금씩만 찾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찾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지?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전세집을 알아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3천만 원으로는 변변한 집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보증금 외에도 이사 비용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5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이 조건으로는 역 근처 고시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시원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넓은 집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작은 방 하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결국 정숙은 지하철역 근처의 고시원을 보러 갔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냄새가 났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 관리인 아저씨가 방을 보여줬는데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월세는 40만 원이고 보증금은 200만 원입니다. 공과금은 별도고요. 관리인이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방을 둘러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우리 둘이 살 수 있을까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답했습니다. 2인실도 있어요. 조금 더 넓고 월세는 60만 원입니다. 정숙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세 60만 원에 생활비까지 하면 매달 100만 원도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큰아들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게 됐어. 승우는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요? 정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승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승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빠랑 얘기해 볼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정숙은 아들을 말렸습니다. 승우야, 아빠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괜히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더라. 정숙의 말에 승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좁지만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우야, 고마워. 하지만 너희도 신혼인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끼어들 수 있겠니? 엄마는 괜찮아. 승우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완고한 태도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짐을 쌌습니다. 40년 가까이 모은 살림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결혼 앨범,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 손수 만든 자수 작품들까지 모두 정리해야 했어요. 엄마, 이것들은 꼭 가져가요. 은지가 엄마의 소중한 물건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마음을 알기에 고마웠지만 고시원에서는 많은 물건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공간이 너무 좁아. 병호는 정숙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미안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지만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숙은 가방 2개와 작은 박스 몇 개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4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 보였어요.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지하철역 근처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이런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은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힘내요.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고시원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이 좁은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은지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딸이 고시원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정숙은 더욱 미안했어요. 은지야,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살게 해서. 하지만 은지는 항상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어디든 좋아요. 어느 날 아침 정숙은 공용 화장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정숙보다 먼저 고시원에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박정남이에요.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김정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남은 정숙에게 고시원 생활의 팁들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는 공용 공간 사용 시간을 잘 지켜야 해요. 그리고 냉장고도 공용이니까 이름표 꼭 붙이셔야 하고요. 정남의 친절한 설명에 정숙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사람 사는 정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숙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정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이혼, 그리고 5천만 원으로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까지 말이죠. 정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기만 그런 거 아니야. 남자란 게 다 그래. 정남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저는 빈손으로 쫓겨났죠. 그게 10년 전 일이에요. 정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숙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10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있을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10년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나름 괜찮아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정남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남은 정숙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저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수업을 들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생활의 활력이 되고 있어요. 정남의 방에는 그녀가 만든 작은 도자기 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숙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못생긴 것만 나왔는데 2년 정도 하니까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남은 자랑스럽게 작품들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접시, 컵, 화분 등이 정남의 방을 아늑하게 꾸미고 있었어요. 정숙 씨도 함께 해보세요. 도자기 만들기는 마음도 편해지고 뭔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정남의 제안에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남은 계속 권했습니다. 재주가 뭐가 중요해요. 즐기는 게 중요하죠. 며칠 후 정남의 권유로 정숙은 구청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도예 초급반 안내문을 보니 수강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월 5만 원이면 한 달에 8번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 날 정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어요. 강사는 4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도자기는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정숙의 소개에 다른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어색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손에 진흙을 묻히는 것도 싫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강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정숙은 처음에 진흙을 만지는 게 불편했어요. 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손에 진흙을 묻히며 뭔가를 만든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물레 위에서 진흙이 돌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니 신기했어요. 강사 선생님의 손끝에서 진흙이 컵 모양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정숙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제 정숙 씨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거지만 그래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강사 선생님이 정숙의 손을 잡고 도와줬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진흙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힘을 잘못 줘도 모양이 비뚤어졌거든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던 다른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 말에 정숙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남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때요? 재미있었죠? 정남이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가 기대돼요. 고시원에 돌아와서 은지에게 도자기 수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뭔가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은지도 엄마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도자기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 진흙을 만지며 느꼈던 새로운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정숙은 작은 희망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도자기 수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제법 모양다운 컵과 접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놀림도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흙을 만지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정숙 씨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전시회에 출품해도 될 정도예요. 강사 선생님이 정숙이 만든 작품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정숙은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자신이 만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도예반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혼자 아들 셋을 키운 미혼모 송영자 씨,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 한미선 씨, 남편 외도로 황혼 이혼한 간호사 출신 이경애 씨까지 모두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자기를 만들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게 죄였던 거지. 경희가 수업이 끝나고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너무 착하게만 살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야. 이제라도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해. 영자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 늦지 않았어요. 정숙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착하게만 살았던 걸까요? 가족만 생각하고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로 말이죠. 저도 이제 조금은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우리가 응원할게. 미선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이런 따뜻한 우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결혼 후에는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고 오직 가족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이제 와서야 여성들끼리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강사 선생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에 구청에서 문화센터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해요. 우리 도예반도 참가하게 됐어요. 수강생들은 모두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선보여진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떨렸거든요. 정숙 씨 작품도 꼭 출품해야 해요. 정말 예쁘게 만드시거든요. 강사 선생님의 권유에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가 전시회에 나가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수강생들도 모두 정숙을 응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함께해요. 정숙은 전시회 준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김정숙만의 색깔이 담긴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도자기 작업실에 남아서 연습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은지가 늦게 들어온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다음 달에 전시회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 정숙의 대답에 은지는 놀랐습니다. 와, 정말요? 엄마 작품이 전시된다고요? 은지도 엄마의 새로운 모습에 신기해했어요.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도자기 작업실 주소 알려줄게.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여기로 와. 정숙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갑자기 주소를 알려주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무슨 생각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울었니? 은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엄마, 저 아빠한테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정숙이 은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 아빠가 데리고 사는 그 여자, 제가 봤어요. 은지의 말에 정숙은 순간 멈췄습니다. 어디서 봤다는 거야? 제 친구 지연이 엄마예요. 지연이가 저한테 엄마가 새 아빠랑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새 아빠가 우리 아빠였어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의 친구 엄마라니, 그럼 은지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은지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지연이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틀림없이 우리 아빠였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억울해요. 지연이 엄마는 이혼한 지 2년 됐다면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아빠였어요. 아빠는 분명히 작년부터 만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오래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정숙은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은지까지 이런 상황을 혼자 견뎌왔다는 게 더욱 마음 아팠어요. 은지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더 상처받을까 봐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박혜진이요. 지연이 엄마 이름이에요.
정숙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그 집에 잠깐도 못 들어가겠어요. 아빠가 그 아줌마랑 같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고 구역질이 나요. 저는 계속 엄마랑 같이 있을게요. 은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은 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엄마, 저 이제 아빠는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잖아요. 나도 아빠를 버릴래요. 이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날 밤 정숙과 은지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정숙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남편과 완전히 결별하고 딸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모녀가 함께 지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나갔어요. 은지는 아르바이트를 늘려서 생활비를 보태려고 했고 정숙은 도자기 작업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시간 있으세요?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보고 싶어요. 답답해서요. 정숙도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만 지내다 보니 숨이 막힐 때가 많았거든요. 모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밤 풍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멀리서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은지가 감탄했습니다. 정숙도 오랜만에 넓은 하늘을 보니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지가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뭐든지 말해봐. 엄마는 평생 가족만 보고 사셨잖아요. 근데 정작 엄마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니 말이죠. 맞아. 엄마는 정말 나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정숙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오직 남편과 아이들만 생각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은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엄마만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저도 엄마와 함께 할게요. 은지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모녀는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용기를 내어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도자기 수업을 들으면서 구청에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창업지원센터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층 창업 지원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서요. 상담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만 50세 이상 여성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상공인 창업 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창업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숙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자기 관련 창업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요즘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도자기 공방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직원의 말에 정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우선 창업 교육을 이수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숙은 창업 교육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도자기 실력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정숙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회계관리 등 전혀 몰랐던 분야들이었지만 흥미로웠어요. 저희 나이에도 이런 걸 배울 수 있구나. 같은 교육을 받는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도 한창이었습니다. 정숙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담은 작품들을 준비했어요. 작은 접시들에는 꽃 문양을 새겼고 컵에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렸습니다. 정숙 씨 작품은 따뜻한 느낌이 나요. 마치 엄마의 품 같다고 할까요? 강사 선생님의 평가에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제목도 정해야겠네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정숙이 작품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나답게라는 제목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자신을 찾아가는 마음을 담은 제목이었습니다. 전시회 일주일 전 정숙은 은지와 함께 작품을 점검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엄마가 만든 거 맞아요? 은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줄 몰랐어. 정숙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엄마, 아빠도 전시회에 오실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전시회 소식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요? 모르겠어. 아빠한테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은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가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은지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전시회 이틀 전 정남이 정숙에게 조언했습니다. 정숙아, 이제 과거는 잊어버려. 앞으로는 정숙이 너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해. 정남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정남 언니 말이 맞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숙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도자기 수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정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말이죠. 전시회 전날 밤 정숙은 자신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었어요.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정숙은 작품 하나하나에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통과 희망, 절망과 용기가 모두 녹아 있었어요. 엄마, 내일 정말 기대돼요. 엄마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은지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숙도 설렜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보이는 순간이었거든요. 은지야, 엄마 떨려. 괜찮아요, 엄마.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정숙은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넓은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숙의 작품을 칭찬하고 수업을 받고 싶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숙은 그 꿈이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전시회 당일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단정한 옷을 입고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우와, 엄마, 정말 예뻐요. 은지가 엄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구청 문화센터 전시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도예반 수강생들이 모여서 작품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정숙도 자신의 작품 코너를 꾸몄습니다. 작은 접시와 컵, 화분 등 그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들이
전시대 위에 놓였어요. 작품 옆에는 다시 나답게 마이너스 김정숙 작품이라는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정숙 씨, 작품 배치가 정말 좋네요. 스토리가 느껴져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정숙은 작품들을 시간순으로 배치했어요. 처음 만든 서툰 작품부터 최근에 완성한 완성도 높은 작품까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 전시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주로 왔지만 점차 일반 관람객들도 늘어났어요. 정숙은 떨린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작품 참 따뜻해 보이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숙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와, 정말요? 전문가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3개월 전에 처음 시작했어요. 정숙의 말에 그 여성은 더욱 놀랐습니다. 3개월 만에 이 정도로요?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런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숙의 작품을 보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만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후 4시쯤 정숙은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숙아. 돌아보니 남편 병우가 서 있었어요. 정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편에게 전시회 소식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은지한테 들었어. 내가 전시회를 한다고. 병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정숙의 작품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걸 내가 다 만든 거야? 병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도자기 수업을 들으면서 만든 거야. 병우는 한참 동안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나답게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작은 접시 위에 새겨진 꽃 문양이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수가,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이제야 알게 됐지. 정숙의 답변은 담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칭찬에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의 인정보다는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나, 그 여자랑도 안 맞더라. 생각해보니 실수였어. 정숙은 남편의 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가자. 예전처럼 살자. 병우의 제안에 정숙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병우 씨, 예전처럼이라니. 예전에 나는 없었잖아. 오직 당신과 아이들만 있었지. 무슨 말이야? 너도 있었잖아. 병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 김정숙이라는 사람은 없었어. 병우 씨 아내, 승우와 은지 엄마만 있었지. 정작 나 자신은 없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결정한 대로 당신 인생 행복하게 살아. 나는 이제 내가 나한테 주는 인생을 살 거니까. 정숙의 말에 병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정숙 선생님이신가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정숙이 답했습니다. 저는 한마음병원 원장 이창수입니다. 선생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창수 원장은 정숙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네, 결혼 전에 잠깐 일했었는데요. 역시 그렇군요. 저희 병원에서 일하셨죠. 그때 정말 성실하셨는데. 맞아요. 그때 인턴이셨죠? 정숙도 기억이 났습니다. 이창수는 그때 젊은 인턴 의사였는데 지금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솜씨가 정말 훌륭하네요. 혹시 우리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정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업치료 프로그램이요? 네, 요즘 미술치료, 원예치료와 함께 도자기 치료도 주목받고 있어요.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이창수 원장은 명함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강사료도 드릴 수 있고요. 한번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취미가 일로 연결될 수 있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병호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렇게 멋진 기회를 얻고 있다니 말이죠. 정수가 잠깐만. 하지만 정숙은 병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정숙이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창수 원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은지가 뛰어와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정남과 도예반 친구들도 모두 달려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정숙은 행복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병호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예전의 정숙이 아니었거든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김정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창수 원장과의 만남을 계기로 한마음 병원에서 도자기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 구청 창업 지원을 받아 작은 공방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숙 도자기 이야기라는 간판이 걸린 공방은 비록 작지만 정숙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수업 있어요? 은지가 공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환자분들 오시고 저녁에는 일반 수강생들 수업이 있어. 정숙은 스케줄표를 보며 답했습니다. 요즘 정숙은 정말 바빠졌어요. 병원 프로그램과 개인 수업, 그리고 작품 활동까지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은지와 함께 이사한 전셋집은 고시원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어요. 방 2개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평범한 집이지만 정숙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여기서 사니까 정말 좋아요. 은지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공방 운영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경영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수강생 모집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남과 도예반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홍보 많이 해줄게.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다닐게. 경희가 격려해줬습니다. 병원에서의 도자기 치료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환자들이 진흙을 만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숙도 보람을 느꼈어요. 선생님, 이거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한 환자분이 말씀하시니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정숙 선생님, 프로그램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른 병원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창수 원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숙의 치료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병원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요? 믿을 수 없어요. 어느 날 정숙이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 승우와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승우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과 병호의 이혼 후 아들 승우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힘들어했거든요. 승우야, 어서 들어와. 정숙은 반갑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승우와 며느리는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공방이에요? 정말 멋져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고마워. 아직 작지만 나름 만족해.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혼자 다 하신다니. 승우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항상 아버지에게 의존하며 사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승우야, 엄마도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승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시겠지. 아빠는 아빠 인생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미련은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며느리가 도자기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앞치마 입고 해보자. 정숙은 며느리에게 도자기 만들기를 가르쳐 줬어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이렇게 친근하게 지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자립적인 여성이 되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정숙은 기분이 좋았어요. 고마워. 너도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도전해봐.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저녁 무렵 일반 수강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주부들, 직장인들, 그리고 은퇴한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정숙의 공방을 찾았어요. 선생님,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각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 보세요. 자유롭게요. 수업 시간 내내 공방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숙은 행복했어요. 이게 내 일이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정숙은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숙은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조용해진 공방에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거든요. 가족만 보며 산 인생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나도 내가 제일 소중해. 은지가 대학 과제를 하러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은지야, 너도 고생 많았어. 미대 준비는 어때? 잘 되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아요. 은지는 정숙의 영향을 받아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멋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은지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숙도 딸을 꼭 안았어요. 은지야, 엄마도 너 때문에 힘이 나. 우리 서로 응원하며 살자. 며칠 후 정숙은 공방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다시 나답게 정숙 도자기 이야기라고 쓰여진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간판을 바라보며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66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매일이 새롭고 기쁘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였나 보다. 앞으로도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정숙도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도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도 똑같이 소중했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66세의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값진 시작이었어요. 다시 나답게. 정숙은 자신의 좌우명이 된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